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종아리를 한번 손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손가락 자국이 남으십니까? 천천히 돌아오십니까? 아니면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으십니까?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양말을 벗으셨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1시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목욕하고 나오셨는데 다리는 오히려 더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 날이 있으십니까?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각질이 아무리 제거해도 금방 다시 쌓이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씻고 계시는데도 이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씻는데도 다리가 붓고 무겁고 각질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둘째, 목욕할 때 이 한 곳만 제대로 씻어도 혈액순환과 부종, 낙상 예방까지 동시에 잡히는 원리. 셋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5분 순환 목욕 루틴 5단계.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목욕 습관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고 무거운 것을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것도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증상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목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곳을 제대로 씻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욕을 하면 무엇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피부 표면이 깨끗해지는 것과 그 아래 혈관이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수의 열기와 손의 마찰로 혈관을 자극하고 혈액이 온몸을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깨와 등, 팔과 가슴은 꼼꼼히 비누칠하고 문지르시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마지막에 물로 한번 훑고 끝내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 부위가 어디냐고요? 바로 발과 종아리입니다. 뜻밖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발이야 물만 닿아도 깨끗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깨끗함이 아닙니다. 피를 움직이게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펌프 역할입니다. 그런데 심장 혼자서는 그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다리, 특히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 속 혈액을 위로 밀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피를 위로 퍼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에 있는 펌프가 고장났는데 꼭대기층에 물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피가 다리 아래에서 고여버립니다. 그 결과 발이 붓고 종아리가 붓고 밤마다 쥐가 나고 발 뒤꿈치 각질이 끊임없이 쌓이는 겁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피부세포가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각질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다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고이면 심장이 그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리 하나가 온몸의 순환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목욕할 때 발과 종아리를 제대로 씻지 않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만 닿으면 깨끗하다는 착각입니다. 피부 표면의 기름때와 각질, 노폐물은 물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모세혈관 입구를 막고 림프 순환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숙여 발을 닦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미끄러울까봐 걱정되시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셔서 쭈그려 앉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매일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종아리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이 고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걷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작동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 손으로 직접 자극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운동 대신 값비싼 마사지 기구 대신 매일 하는 목욕 시간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문질러야 혈관이 살아나는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잘못된 목욕 습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과 종아리가 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의 출발점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목욕 시간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5분 순환 목욕 루틴 5단계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수로 다리를 먼저 예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샤워를 시작할 때 어깨나 등에 먼저 물을 맞으십니다. 오늘부터 이 순서를 바꾸십시오. 샤워기를 틀자마자 가장 먼저 발과 종아리에 따뜻한 물을 1분 동안 흘려주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갑자기 뜨거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오히려 수축합니다.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발과 종아리에 닿는 순간 혈관 내벽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열면 창문이 삐걱거리지만 천천히 열면 부드럽게 열립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손등을 물에 데워 보았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보다 뜨거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보다 차가우면 자극이 부족합니다.
이 1분이 나머지 4단계의 효과를 결정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자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면 모세혈관 입구가 막힙니다. 피부 아래 림프 흐름도 함께 막힙니다. 비누를 손에 묻혀 발바닥 전체를 둥글게 문질러 주십시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아치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꾹꾹 눌러주십시오. 이 부위에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눌렀을 때 뻐근한 느낌이 드신다면 혈류가 그만큼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가락 사이도 반드시 챙기십시오. 발가락 사이는 모세혈관이 밀집된 혈류 교차점입니다. 물만 닿아서는 이 사이에 낀 노폐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하나씩 넣어서 꼼꼼히 문질러 주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위가 간지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자극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2단계에 1분을 투자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5분 루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단계를 잘하셔도 효과가 절반에 그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발목에 대고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겁니다. 한쪽 다리를 15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이때 종아리 안쪽, 즉 뼈와 근육이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에 정맥과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위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살짝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혈액이 오랫동안 고여있던 자리입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묵직한 느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올라가십시오. 반대로 무릎에서 발목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은 혈액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정맥 혈액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방향 하나가 효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번째 단계는 냉온 교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온수로만 씻으면 혈관이 늘어난 상태로 끝납니다. 혈관도 근육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탄력이 생깁니다. 마무리는 반드시 냉온 교대로 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을 30초 맞으신 후 조금 차가운 물로 30초 맞으십시오. 이것을 2번 반복하십시오. 총 2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라고 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수보다 조금 낮은 온도면 충분합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온도 차이를 크게 두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 사이에서만 교대하십시오. 냉온 교대를 반복하면 혈관벽이 탄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있던 고무줄이 다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처럼 혈관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번째 단계는 목욕 후 수건으로 누르듯 닦는 것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면 대부분 수건으로 다리를 세게 문질러 닦으십니다. 이것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방금 자극해서 열어놓은 모세혈관이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건을 다리에 부드럽게 대고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십시오. 톡톡 가볍게 누르듯 닦으시면 피부 보습층이 유지되고 혈관의 온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물기를 닦으신 후에는 보습 크림이나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조금 덜어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듯 발라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피부 관리처럼 보이시겠지만 목욕으로 열어놓은 혈관의 온기를 유지하고 혈류순환을 지속시키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크림을 바르는 그 짧은 시간에도 손의 마찰이 혈류를 추가로 자극합니다. 이 5단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수로 발과 종아리 1분 예열. 둘째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손으로 꼼꼼히 문지르기 1분. 셋째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종아리 쓸어 올리기 15회 이상. 넷째 냉온 교대 30초씩 2번 반복. 다섯째 수건으로 누르듯 닦고 보습 크림 발라주기. 전체 시간은 5분입니다. 매일 하는 목욕에 5분만 더 투자하십시오.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주에는 목욕 후 다리가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2주차부터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의 붓기가 확연히 줄어들고 양말 자국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각질도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들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액이 실제로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루틴도 잘못된 습관과 함께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순환 목욕 루틴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목욕 습관. 5가지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5분 루틴을 매일 하셔도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더 잘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피부의 보습층도 한꺼번에 벗겨집니다. 목욕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를 유지하십시오. 겨울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추운 날 욕실에 들어가면 더 뜨거운 물을 틀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혈압이 급변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목욕 직후 바로 욕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실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클 때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 박복도가 차가울 때 이 온도 차이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을 마치신 후 욕실 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식히신 다음 나오십시오. 욕실 문을 조금 열어두어 온도가 서서히 바뀌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수건으로 다리를 세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방금 목욕으로 열어놓은 모세혈관이 다시 자극을 받아 손상됩니다. 피부도 함께 손상됩니다. 발뒤꿈치 각질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분들 중에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수건을 부드럽게 대고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당이 낮아져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목욕을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있던 혈액이 분산되면서 소화 장애가 생기거나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목욕하십시오. 목욕 전에 물 한 컵을 드시면 혈액 점도를 낮추고 순환이 더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욕실 바닥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는 것입니다.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맨발로 오래 서 계시게 됩니다. 발바닥이 차가워지면 아래에서부터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열어놓은 혈관이 다시 닫히는 겁니다. 목욕 시간은 전체 2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면 미끄럼 사고도 예방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발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냉온 교대 단계에서 온도 차이를 크게 두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 사이에서만 교대하시거나 냉온 교대 단계를 건너뛰고 나머지 4단계만 하십시오.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이 느껴지시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시고 욕실 밖으로 나오십시오.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상태를 목욕할 때마다 꼭 확인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시면 발에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 후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을 밝은 곳에서 살펴보십시오. 작은 상처나 붉은기가 보이신다면 바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셋째,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종아리를 쓸어 올릴 때 너무 강한 압력을 주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하지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넷째,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십시오. 욕실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크면 혈압이 급변합니다. 목욕 전에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잠시 틀어두어 욕실 안 온도를 먼저 높이신 다음 들어가십시오. 다섯째,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건강 정보로만 참고하십시오. 지병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씻는데도 다리가 붓고 무겁고 양말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것, 발뒤꿈치 각질이 끊임없이 쌓이는 것. 이것들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목욕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곳을 제대로 씻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닦는 것과 피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5분 순환 목욕 루틴을 기억하십시오. 온수로 발과 종아리를 1분 예열하십시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꼼꼼히 문지르십시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종아리를 15번 이상 쓸어 올리십시오. 냉온 교대로 30초씩 2번 마무리하십시오. 수건으로 누르듯 닦고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도 기억하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 목욕 직후 급하게 나오기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기 공복이나 식사 직후 목욕 욕실 바닥에 맨발로 오래 서기. 이 5가지만 피하셔도 5분 루틴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내 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허리 숙여 발을 닦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셔서 그냥 물로 붓고 마셨던 그 시간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지금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딱 5분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 목욕 시간에 발바닥에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 보십시오. 그 첫 번째 5분이 10년 뒤 내 발로 걷는 힘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